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 29번 환자의 아내가 30번 환자로 확진되다 밝혔습니다. 30번 환자는 전날 29번 환자가 확진된 이후 자가 격리된 상태에서 검사를 받았고 양성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문 대통령과 각 부처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경제 분야의 활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한국의 수출이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글로벌 교역 위축 등의 여파로 크게 꺾였습니다. 4대 제조국 중에 한국의 총 수출이 9.83% 감소해 중국, 일본, 독일과 비교했을 때 감소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국민의 52%가 이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크루즈 내 감염자 수가 급증하고 단체 격리된 승객들 가운데 고령자나 또 지병을 가진 사람들이 격리로 오히려 건강이 악화됐다는 비판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한 확진자 그리고 사망자의 증가는 여전합니다. 근데 추이가 좀 꺾였다라는 얘기들은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경계감은 상당한 모습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후베이성 안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사망자와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외의 지역에선 지금 감소세로 접어들었다라고 발표가 있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29번, 30번 확진자가 나온 부분이 좀 안타깝긴 하지만 확진자 수의 증가폭이 굉장히 현저하게 줄어든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눈치 보기 장세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과 또 중국 쪽의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들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계감 플러스 위험 자산으로의 자산 이동 현상이 좀 아이러니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기업 실적이나 이슈에 따라서 주가 차별화가 강화됩니다. 또 주도주 위주로 움직이는데 반도체나 2차 전지 관련 업종들은 오늘도 강하게 움직이고 중국 관련 소비주들이 오늘 오랜만에 상승폭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느 쪽에 집중을 해야 될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자, 지수가 2238. 일단은 하락하다가 보합 상승 다시 하락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오늘 보합권 수준에서 계속해서 위아래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락 출발해서 보합 그리고 2250 부근까지 올라가면서 상승 전환하나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바로 50 맞고 또 밑으로 내려옵니다. 매물대가 2250 부근에서는 좀 강하게 지금 형성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뚫지 못하고 그대로 조금씩 밀려 내려오면서 결국에는 보합권 아래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볼까요? 양매도 나옵니다. 개인만 사고요. 기관 외국인 팝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주간 수급을 봐도 개인만 사고 기관 외국인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일단 기관 외국인의 매도가 강하게 현재 나오고 있는 가운데 기관 쪽에서는 선물 쪽에서 그래도 지수 선물을 좀 사주기 때문에 지수가 그렇게 많이 밀리진 않는데 개인만이 매수하는 수급은 그렇게 좋진 않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SK하이닉스 올라가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보합, 약보합, 강보합 오가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의 그 색깔에 대비해서 지수가 색깔을 같이 한다 이렇게 보셔도 오늘은 무방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파란불 보이면 지수가 같이 파란불 내려가고 함께 궤를 같이 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 차익 실현 매물 나오는 가운데 네이버가 상승합니다. 다음 볼까요? LG화학, 현대차, 셀트리온, 현대모비스 올라가는데 일단 LG화학 같은 경우 오늘 또 신고가 경신을 합니다. SK이노베이션과의 지금 ITC 제소된 부분에서 SK이노베이션이 조기 패소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LG화학 같은 경우 유리한 고지를 지금 선점하게 된 거고요. 덕분에 LG화학은 거리낌 없이 주가가 고공행진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 SK이노베이션 같은 장 초반에 급락 이후에 조금씩 올라가고 있긴 한데 두 기업의 주가가 오늘은 반대 방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삼성물산 보합이고요. LG생건, SK텔레콤 올라가는 가운데 포스코, 신한지주는 내려가는데 은행주들의 낙폭이 오늘 전체적으로 좀 있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690, 일단은 강보합권 유지를 하는데 상승폭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그럼 보시면 700 향해서 달려가나 싶었던 시장이 그래도 단숨에 올라가면서 690까지는 탈환을 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 버텨주질 못하고 살짝 690에서 줄다리기 하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됐고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만 삽니다. 기관, 외국인 모두 다 매도 나오고요. 기관은 전 주체가 골고루 매도 포지션 가져갑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 모두 개인만 매수하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지금 외국인 기관들 꾸준하게 사줍니다.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호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램시마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해서 미국 쪽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53,000원, 2,000원 부근부터 거의 조정 없이 지금 뭐 중국 폐렴 관련해서도 코로나19 관련해서도 거의 조정받지 않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HLB는 강보합, CJ 지난주에 급등락을 오간 후에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살짝 조정 나오는 가운데 펄어비스 18만 원 무너지네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KMW, 메디톡스, 원익 IPS, SK머티리얼즈 조정 나오는 가운데 전해드렸다시피 중국 관련 소비주들이 오늘 일제히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장 초반에 밀리다가 하나같이 올라왔고요. 뭐 신세계, 호텔신라, 파라다이스 전부 다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에코프로비엠, 슈젤, 솔브레인 빠지는 가운데 ITM 반도체, 셀트리온 제약은 또 상승폭이 굉장히 좋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1182원대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큰 폭의 변동은 오늘 시장에선 보이지 않습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1시 55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 짚어드립니다. 정보경 캐스터입니다. 네, 혼조세를 보이던 코스피는 약세로 전환했지만 오전에 비해서 하락폭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코스닥은 소폭 상승하면서 690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시각 이슈 종목들은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 시각 종목 핫3, LG화학, KH바텍, DPC가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만나볼 종목은 LG화학입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과의 배터리 소송에서 승기를 잡았는데요. 현재는 1.09% 올랐고요. 거래가 41만 8천 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장 초반 큰 폭의 등락을 보여줬던 주가는 현재 소폭 상승으로 가닥을 잡은 모습입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소송전에서 LG화학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조기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오는 10월 ITC 위원회의 최종 결정만이 남은 상황인데요.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에 물어줘야 할 합의금이 수천억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SK이노베이션의 주가는 하락하면서 오늘 두 회사의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갤럭시 Z 플립 판매 호조에 관련 부품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중에 KH바텍이 오늘 7%대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가는 25,550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은 종일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최저가는 24,400원, 최고가 26,100원 사이에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14일 신형 폴더블 스마트폰인 갤럭시 Z 플립의 국내 온오프라인 판매를 개시했습니다. 일부 온라인몰에서 판매 시작 30분 만에 완판이 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처럼 기대 이상의 갤럭시 Z 플립의 초기 판매에 힘입어서 관련 부품과 소재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KH바텍은 폴더블 디스플레이의 이음새 역할을 하는 힌지를 제작하는 업체로 오늘 큰 폭의 상승 보여줬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종목 만나보시죠. 방탄소년단 컴백 기대감에 DPC가 이틀째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는 전날 대비 19% 넘게 올랐고요. 거래가는 12,050원입니다. 하루간의 등락폭도 확인해 보시죠. DPC 지난 14일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오늘도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고가는 12,400원입니다. 방탄소년단의 컴백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 앨범 발매 후 첫 방송 일정으로는 21일 미국 MBC의 유명 토크쇼인 투데이쇼 출연이 예정돼 있는데요. 한편 DPC의 자회사인 스틱 인베스트먼트는 BTS 소속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1,000억 원을 투자한 3대 주주로 알려져 있죠. BTS의 컴백 소식에 DPC를 비롯해서 키스트, 초록뱀 등 관련주들이 동반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종목 핫3의 정보경이었습니다.
시장 이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즈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또 월요일입니다. 어김없이 이번 한 주간의 이슈부터 먼저 점검을 해봐야 될 텐데요. 어떤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나요? 네, 이번 주는 이제 2월 달에 중후반이 넘어가면서 이제 가장 또 주목할 게 코로나19 관련된 사태라고 하더라도 일단 은근히 이번 주에도 확인해야 될 지표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씩 짚어보면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요. 가장 먼저 월요일 날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미국 증시는 휴장입니다. 대통령의 날로 휴장이다 보니까 오늘 시장도 미국 증시의 영향은 뭐 크게 받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아직 자신 있게 상승 탄력이 강화되는 모습들은 아니죠. 그런 가운데 종목별 섹터별 움직임들이 그래도 내일까지도 강화가 될 움직임이란 점 확인하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로 오늘 EU 재무장관 회의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조금 더 여러 가지 이슈가 될 만한 부분들이 특히 이제 미국이 무역과 관련된 쪽의 대상을 EU 쪽으로 포문을 열고 있는 분위기인데 일단 EU가 어떻게 방어할지 앞으로 어떤 전략을 내세울지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게다가 이제 브렉시트 관련된 추후 논의들 그리고 이제 경기 부양책과 관련돼서 재정 정책을 강화시킬 가능성들 또 하나 지난 비상기후 협약을 강화시키면서 그 이후로 나오는 변화 중에 하나가 친환경 관련된 부분들이 대세로 자리 잡고 있죠. 그중에 1월 달에 지표를 보게 되면 유럽의 전기차 판매량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들이었는데 대표적으로 유럽 쪽에 뭐 독일이나 아니면 프랑스, 영국까지도 한 100%대 이상씩 다 성장하는 가운데 이탈리아가 작년 동기 대비 490% 증가하는 수치까지 보여주는 만큼 이런 어떤 앞으로의 그 비상기후 협약 이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정책들도 이런 전기차를 활성화시키는 요인들로 나올지도 한 번쯤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이제 현대기아차가 중국 법인이 재가동되면서 이제 공급이 원활하게 이어질 걸로 보이고 있는데 그에 따른 변화들도 체크할 부분들이고요. 또나 중국의 1월 주택가격 지수가 좀 부진하게 발표될 흐름들 이런 쪽의 동향들을 봤었을 때 일단 작년부터 기존은 그렇게 크게 좋지 않는 모습들로 계속 하향 추세를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은 어떤 유동성에 따라서 이어지는 동산 급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규제책을 내놓은 상황들이었는데 이번에 또 유동성 공급이 과하게 되면서 부동산 쪽으로 다시 자금이 가지 않나라는 부분들도 염두를 할 필요는 있지만은 아직은 이 부분들은 조금 시기상조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여전히 지금은 급한 불을 끄고 보자라고 하는 중국의 정부의 입장들이 좀 더 강화된다고 하게 되면 주택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조금 논외로 하고 추가적인 기업 쪽의 유동성이 계속 공급될 수 있는지 여부들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내일 2월 18일 날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게임산업 제도약을 위한 대토론회가 이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특히 관련돼서 유수의 게임업체 참가자들과 정부 관계자들 다 같이 어떤 육성책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련된 종목들의 변화들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나 주목할 게 2월 달에 독일의 주 경기 기대 지수입니다. 특히 최근에 글로벌 경기 지표가 회복된다라고 했었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눈할 수 있는 독일의 지표였었죠. 특히 마이너스권이 심화가 됐던 작년 하반기를 비롯하고 최근 들어서는 빠르게 개선되기 시작하면서 어떤 변화가 가파르게 개선 쪽으로 나오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물론 이번에 중국의 코로나19 사태로 약간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추세는 유지가 될 수 있는지 여부들 계속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2월 19일 날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미국의 FOMC 회의의 의사록이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근데 관련돼서 어느 정도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들이 관점 쪽에서 어떻게 시장에 미치는 여파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때 얘기 나왔던 대표적인 흐름들, 특히 미국이 어떤 단기 금리의 불안감을 잡기 위해서 레포를 공급하는 관점 쪽에서 이 부분들이 적어도 한 4월 달까지는 월 600억 달러 정도는 계속 공급하겠다라는 입장이다 본데 이런 쪽의 변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연준 위원들의 어떤 발언들이 조금 뉘앙스가 다른지 여부들도 한 번쯤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4월달 이후로 유동성 공급이 끊긴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이 또 미국 중심으로는
어떤 급한 또 차익 매물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염두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또 하나 2월 달에 미국의 1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생산자 물가지수의 미국의 동향을 본다고 하더라도 일단 또 작년 하반기까지가 저점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반등 기조를 보이면서 PPI 관련된 물가지수가 생산자 측면 쪽에서 좀 정상적으로 갈 가능성이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나 국내 쪽에서 공모주 청약하는 회사 중에서 하나 눈길이 가는 회사가 레몬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날 공모주 청약을 진행할 텐데요. 지금 최근 시장의 기류에 맞는 어떤 전자파 차폐 소재라든가 나노섬유 멤브레인을 생산하는 업체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살짝 올라가는 상황 쪽에서 청약 경쟁률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최대주주가 톱텍이다라는 것 쪽에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2월 20일 날 목요일 날 같은 경우도 한국의 1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이 국내 생산자 물가지수는 작년 1월 달부터 가파르게 하락세를 이어가다가 생각보다 그렇게 썩 1월 달이 아니죠. 6월 달이었죠. 6월 달 때 가파르게 하락세를 이어가다가 부진한 모습들 쪽에서 작년 마지막 12월 달에는 빠르게 전환되는 모습들이 확인되다 보니까 이에 따른 또 생산자 물가지수도 어떤 실물 경기에 대한 또 다른 단면이다라는 것 쪽에서 회복 이후에 어떤 변화들도 체크를 할 필요가 있을 텐데 그러나 아무래도 지금 중국 쪽에서 어느 정도 공급이나 수요나 모두 다 부진한 모습들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에 따른 변화들은 살짝 주춤하지 않을까도 염두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날 이번 주 중에 또 가장 주목하게 봐야 될 흐름 중에 하나가 중국의 2월달 대출 우대금리라고 하는 LPR이 이날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대출 우대금리는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기준금리로 많이 지금 알려져 있는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만약에 인하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이 이제 기존의 유동성 공급과 관련된 부분들 외에도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까지 단행하면서 어떤 충격을 계속 완화시키려고 노력하는구나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3월 달에 이어지는 양적 양회에서도 여러 가지 부양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 쪽에서 중국 경기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어떤 변화 여부들을 또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날 미국의 1월 경기선행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특히 OECD 경기선행지수와 미국의 경기선행지수 같이 비교해 보게 되면 일단 무엇보다 계속 하향화되다가 턴하기 시작했다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런 흐름들이라고 하게 되면 물론 이제 글로벌 경기의 영향을 눈치를 계속 보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턴한 입장 쪽에서 계속 변화 요인들은 높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고요. 또 2월 21일 날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지난주부터 움직였던 대표적인 BTS 관련주들에 대해서 특히 새 앨범이 나오면서 또 한 번의 여러 가지 파장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Map of the Soul 7이라고 하는 이름은 멋있네요. 네, 이 BTS 앨범 쪽에서 일단 모멘텀들이 항상 보면은 기대감이 먼저 반영되고 출시하게 되면 차익 매물이 나온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아마 관련주들 매매하신다고 하게 되면 적어도 한 수요일, 목요일 정도쯤에 주가가 탄력이 강하다라고 하게 되면 한번 좀 정리하고 미리 한번 빼는 것도 낫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또는 이란의 총선과 관련돼서 이 중도개혁파의 성향이 강한 리스트 오브 호프라는 쪽의 연합이 이번 총선에서 우세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 만큼 그에 따른 변화가 시장에서도 어떤 미국과의 갈등이 약간 좀 줄어들지 않을까로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총선 결과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미국과 독일과 특히 이제 글로벌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날 2월 합성 PMI 예비치가 발표가 됩니다. 근데 지금 PMI다 보니까 이제 지표 관련된 부분들 쪽에서 특히 미국이나 독일 모두 다 저점에서 빠르게 회복하면서 나오고 있는 추세다라는 쪽에서 이번 PMI에 대한 기대치는 살짝 높긴 하겠지만은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이제 중국의 여파가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뚜렷한 확장세로 나가기보다는 약간 또 눈치 보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지표 흐름들이라는 점도 염두하시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번 주 일정에 대해서 하나하나 또 디테일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지금 문 대통령 같은 경우 오후에 지금 관계 부처 업무 보고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로나19 28번 환자는 오늘 격리 해제가 됐다라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29번 환자는 114명을 접촉했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응급실 접촉자는 76명이다라고 또 올라와 있습니다. 자, 김민수 대표와 이야기 마지막으로 좀 해볼게. 투자 전략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일단 지수가 빨리 올라왔습니다. 네. 빨리 올라온 만큼 이제 저항선에 들어온 상황 쪽에서 약간 부담도 있는 상황 쪽에서 지금 이제 포인트는 과연 추가로 더 직전 고점대를 돌파해서 강하게 이어질 모멘텀이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글로벌 경기의 부양책이 그에 따른 결과를 끌어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많이 올라와서 어떤 시장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일단 시장이 글로벌 각국 정부들의 유동성이라든가 그리고 또 글로벌 경기가 지난 작년 말 이후로 저점에서 턴하고 있는 회복세였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연장이나 아니면 약간 주춤할 가능성은 있다고 하더라도 추세는 계속 확장세다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시장에 그렇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추가적인 이슈들, 대표적으로 기업 실적이나 미국 대선 관련된 얘기들, 그리고 또 경기 부양책들 이런 쪽들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슈이기 때문에 계속 체크해보면서 대응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아직까지도 여전히 시장의 흐름들은 약폭 과대와 관련된 종목들, 특히 시클리컬 업종으로 대변되는 종목들에 대해서 싸다고 산다는 부분들을 아직 용인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추세 중심으로는 차별화된 전략, 즉 성장주 중심으로 대응하는 게 맞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IT, 전자결제, 5G, 전기차 이런 쪽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시장에 대해서 포인트를 맞춰보면서 거기 대응하는 전략에 계속 포커스를 가져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투자 전략들까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헬리지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네, 이슈 칼럼 시간이고요.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소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 쪽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대통령의 날이어서 휴장이라고는 하는데 계속해서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적도 괜찮을 것 같은데 미국 증시의 상승은 좀 계속될 것으로 보이십니까? 네, S&P 500 기준으로 연중 상승률은 플러스 4.6%고요. 2월 상승률은 4.8%로 기업 실적 호조 때문에 주가 상승 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350개사의 기업 실적이 발표됐는데요. 70% 이상 기업이 실적이 예상치를 좀 웃돌았던 상황입니다. 온라인 판매, 외식이 포함된 일반 소비재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4분기를 바닥으로 해서 올해 V장 기업 실적 회복세가 지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PC, 모바일, 반도체가 포함된 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는 4분기에 무려 8.5%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동영상과 SNS가 포함된 커뮤니케이션 섹터 같은 경우에도 8.8% 이익이 증가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경제 지표인 ISM 제조업 지표라든지 제조업 PMI 같은 경우에도 50선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제조업 활동이 계속 개선된다는 점에서는 올해 계속 실적들이 좀 분명히 개선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좀 걱정스러운 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중국 경제 활동 위축, 또 서프라이 체인망의 정체로 인해서 미국의 수출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실적 악화는 예상이 되지만 중국 정부가 조만간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 나설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미국 증시의 상승세는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올해 대선 보자 이런 얘기 벌써부터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대선 일정 좀 살펴주시죠.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9개월간에 걸친 선거전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누가 될지 마지막 윤곽을 잡혀지는 시점은 3개의 고비를 다 넘어야지만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고비는 14개 주가 경선이 펼쳐지는 3월 3일, 이른바 슈퍼 화요일이고요. 두 번째 고비는 대통령 후보를 결정하는 각 당의 정당대회입니다. 민주당은 7월이고요. 공화당은 8월입니다. 세 번째 고비는 9월 텔레비전 토론회 때 결정이 되는데요.
이번 대선의 승부처는 아이오와 그리고 펜실베니아, 미시간이라고 하는 러스트벨트, 그리고 콘벨트, 그리고 대형 그 선거구인 텍사스와 플로리다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번 선거에서는 러스트벨트가 승부처였는데요. 중국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에도 여전히 그 제조업 불황이 계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트럼프의 그 러스트벨트의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고 있고요. 이 때문에 중간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승리를 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같은 경우는 콘벨트죠. 아이오와 오하이오, 위스콘 쪽에 표 획득에 지금 전력을 다하고 있고요. 또 선거 때마다 지지 정당을 계속 바꾸고 있는 대형주죠. 플로리다, 텍사스 쪽에는 자신의 그 공약 실천이라든지 좌파 정책을 계속 비난하면서 자신이 역사적인 그 실업률 3.6%까지 떨어뜨렸다. 11년째 경기 확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계속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엔 미국 대선 같은 경우에는 금융시장에 여파를 많이 줄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좀 줄 것으로 보이십니까? 네, 금융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당장 대선이 치러진다고 하면은 트럼프의 재선이 거의 확정적인 상황입니다. 49%의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고요. 또 경제 성적표도 좋고요. 또 주요 지수가 모두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유리한 선거 구도라는 겁니다. 하지만 정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다른 그 측면이 있는데요. 중산층 또 여성 유권자들은 감정적으로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또 좌파 민주당 후보도 반기질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접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현재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 레이스 경선이 지금 펼쳐지고 있지만 압도적인 강한 후보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중도와 좌파가 분열되고 있기 때문에 본선에서의 승리도 장담하기 상당히 어려운 안개 속 정국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대통령 후보들의 선거 공약은 지지율에 따라서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급진 좌파죠. 샌더슨이나 워렌 같은 민주당 쪽에 지지율이 올라가면은 분배 정책으로 인해서 경기 둔화, 기업 실적 악화가 우려되기 때문에 주시장에는 매도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반면에 블룸버그라든지 부티지처럼 중도파가 우세하면 주시장은 좀 중립적인 상황이 된다고 합니다. 과거 다우지수를 보면요, 대선 1년 전에 주시장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는데 무려 16.2%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경기 자극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대선 당해 연도의 주가 상승률은 5.3%로 평균치인 8.5%보다 상당히 낮은데요. 불확실성 회피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주식시장은 좀 제자리 걸음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는 아무래도 하반기 들어서는 미국 증시도 좀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미중 간의 무역 합의 이제 좀 여쭤봐야 될 텐데 이 부분 합의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좀 의구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일단 중국 같은 경우에 목표 수입액을 지킬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하게 생각하시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이게? 네, 그 14일 날 첫 그 추가 관세가 이제 인하가 됐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1,200억 달러 어치의 그 의류라든지 신발, 스포츠 용품과 관련해서 관세율을 상당히 낮췄습니다. 이제 1단계 무역 합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올해와 내년에 서비스를 포함해서 대미 수입액을 2천억 달러까지 늘리는 건데요. 협상 당시부터 비현실적이라는 견해가 제기돼 왔고요.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실현 가능성의 퀘스천 마크가 지금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낙관적으로 중국을 바라봤을 그 시나리오를 보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정상 업무에 지금 복귀가 되고 공장이 풀 가동이 되는 상황이라고 쳤을 경우에는 3월 중순 정도부터 경기가 회복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현재 그 최악의 시나리오가 조금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여름에쯤 돼서 이번 쇼크가 종식이 됐을 경우 또 중국 제품에 대한 기피 현상으로 인해서 그 수입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조금 불가능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최근 중국이 춘절 휴가가 시작되는 1월 24일부터 2월 11일까지
주요 수입품들을 보면은 마스크가 7억 3천만 개, 그리고 보호복이 741만 벌, 그리고 보호환경이 154만 개 정도가 되는데요. 의료용품을 가장 먼저 수입하다 보니까 미국산 다른 상품에 대한 수입이 뒷전으로 밀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도로 봉쇄, 교통 통제, 또 수입 급감으로 인해서 수입이 상반기 중에는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고요. 또 미국이 감염 확대를 막기 위해서 중국인의 입국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대미 서비스 수입의 60%를 차지하는 게 여행이고, 또 유학생을 포함한 인바운드 소비인데 이 부분이 급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하반기로 들어갈수록 미국의 그 대중국 압력은 상당히 강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미중 간에 뭐 합의가 깨질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사실 조금씩 나왔었잖아요. 이게 원점으로 다시 수입 약속을 지킬 수 없다면 돌아갈 수도 있다 뭐 이런 가정도 나오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합의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벌칙을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길어져서 중국의 기업 활동뿐만 아니라 개인 소비가 부진하게 됐을 경우에는 약속했던 수입 물동량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 보호, 기술 이전 강요 금지, 금융 서비스 시장의 개방 약속을 지킬 수가 없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성질 급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당장 8월 공화당 전당대회 전까지는 2단계 무역 합의를 들어가자고 압박 강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화해에 대한 제재 강도를 최근 높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2단계 무역 합의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속내는 2025년까지 중국이 제조업 강국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겁니다. 이를 위해서 국가 전략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제조 2025라든지 산업 보조금, 국영기업 우대와 관련해서 시장의 공정한 그 경쟁을 왜곡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재검토를 강하게 요구한다는 측면에서는 이제 하반기부터는 미국의 압력이 엄청 세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예측 불허 상황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 회복 추세 보이고 있는 글로벌 PMI 지수나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좀 꺾일 위험은 없나 이 부분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세계 경기 사이클을 잇는데 가장 유용한 지표 중에 하나가 OECD 경기 선행 지수인데요. 지금 현재 일본을 제외해놓고서는 모든 지역이 다 상승 추세에 돌아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글로벌 경기 회복과 관련된 체감 지표들이 계속 속속 발표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중국의 제조업 생산이 한 100억 달러 단위로 감소한다면 해외 생산과 판매가 67억 달러 정도 줄어들기 때문에 일본, 한국, 중국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경기 침체를 겪을 가능성이 큰데요. 다행인 것은 지난해 여름부터 호전되기 시작한 글로벌 경기 사이클은 중국발 쇼크에 큰 영향을 좀 받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트렌드를 바꾸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는 글로벌 경기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이런 재앙적인 사태가 글로벌 경기 추세를 바꾼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글로벌 경기 회복에 견인체 역할을 해주는 반도체라든지 5G와 관련된 수요는 계속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자동차라든지 전기전자, 방직, 종이와 같은 소재나 중국과 관련된 생산 비중이 높은 산업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영향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미중 간의 무역 합의가 지금 진행이 됐고 1차가 이렇게 넘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미국 같은 경우 파웨이에 대한 지금 계속해서 추가 제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압박을 하는데 숨은 의도가 따로 있겠죠? 네, 미국 법무부 같은 경우에는 뉴욕 법원에 제소한 기소장을 보면요. 북한과 화해가 비밀리에 거래한 내용이 자세하게 적시가 되어 있는데요. 화해 사내 문서조차도 중국이라는 자기 나라를 암호로 규제했고요. 유통업체에게는 화해 로고를 쓰지 말라고 구체적인 지시를 담은 내용까지가 공개가 됐었습니다.
또한 미국 기업의 영업 비밀을 훔친 수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PC를 서로 연결시켜주는 네트워크 장비죠. 라우터 장비를 취급하는 미국 기업의 직원들에게 소프트웨어의 그 설계도에 해당하는 소스 코드를 훔쳐오라는 지시도 담겨져 있고요. 또 기술 절취를 장려하는 기업 문화도 그대로 적시가 됐었습니다. 경쟁 관리 그룹이라고 하는 화웨이의 그 부서 같은 경우에는 매달 가치 있는 정보를 훔쳐온 직원에게는 보너스를 지급하기도 했고요. 또 교묘하게 은폐 행위도 저질렀는데요. 만약에 그 화웨이 직원이 외국 경쟁사의 그 비밀을 훔치다가 적발되면 개인적 이탈이라고 둘러대라는 사내 1급 비밀 문서까지도 공개가 됐다고 합니다. 이번 기소와 관련해서 주목해야 될 점은 마피아 소탕을 위해서 도입됐던 니코법을 적용시켰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그 화웨이가 부정하게 미국 기술을 절취해서 이익을 취해온 거에 대해서는 화웨이가 적법성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조직 범죄로 보고서 훔친 기술을 이용한 이익을 전부 몰수하겠다는 겁니다. 이번 기소는 영국뿐만 아니라 서방 국가들이 화웨이 5G 제품을 채택하는 움직임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고요. 또 화웨이의 평판에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영업 활동에도 제동을 걸기 위한 의도가 크다는 점에서 미중 간의 무역 합의 2단계를 압박하는 다목적 카드도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미중 간에는 첨단 기술을 둘러싼 대립이 한층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19에 대한 지금 판정 기준을 번복을 한 거죠. 변경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지금 사망자 수와 확진자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기 종식에 대한 기대감은 지금 사라진 건데 이게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앞으로 주게 될까 이 부분을 저희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세계 경제 연구기관들이 내놓는 자료를 전체적으로 한번 종합해 봤는데요. 가장 실현 확률이 높은 메인 시나리오는 한 50% 확률을 갖고 있는데요. 세계 각국이 지금처럼 추적이라든지 격리 정책을 계속 강화시킨다면 기온이 오르는 3월 말에서 4월 초에 이번 쇼크가 피크를 치고요. 사스 때처럼 7월 달에 WHO가 이번 사태와 관련된 종료 선언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1분기는 아무래도 물류망 훼손이라든지 조업 중단에 따라서 중국의 GDP는 4%까지 떨어질 수가 있고요. 다만 2분기부터는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서 한 4.9% 그리고 3분기는 6% 정도로 회복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사망률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면은 전 세계 증시는 변동성이 좀 커질 뿐이지 하락 추세로 돌아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메인 시나리오 하에서는 세계 경제는 1분기에는 마이너스 0.02% 경미한 충격을 받다가 2분기부터는 바로 회복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국내 감염자라든지 사망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면은 1분기에 이번 쇼크로 인해서 경제적 충격은 마이너스 한 0.4% 그리고 2분기에는 마이너스 0.2% 받겠지만 3분기부터는 플러스로 전환돼서요. 0.1%, 4분기에는 플러스 0.2% 반등 효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앞으로 정부가 추경 예산 편성 그리고 경기 부양책을 쓰면서 경제적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서 상당히 무난히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코로나19 충격이 당초 예상보다 좀 높다 이런 얘기들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경제적 충격을 저희가 좀 가늠해 봐야 돼요.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WHO 그리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죠. CDC 같은 경우에는 봄철 이후에도 진정되지 않을 가능성을 계속 경고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중국의 불결한 그 위생 환경으로 인해서 바이러스가 독감처럼 만성화돼서 중국에 그대로 매년 일어나는 확률은 현재 25%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실질 GDP 성장률은 이렇게 만성화된다면 연간으로는 이제 4%대로 고정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중국의 GDP의 52%를 차지하는 서비스 산업이 결정적인 타격을 받게 되는데요. 춘절 기간에 여행자 수가 40% 감소했죠. 여기에 외식이나 오락은 제로 성장을 했죠. 또 신차 판매는 18% 감소했기 때문에 단순 계산만으로 따지더라도 1분기 GDP 성장률은 1%포인트 정도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1분기는 춘절 영향으로 인해서 영업 일수가 80일 정도로 줄어드는데요. 여기에 4억 명 인구가 도시 봉쇄로 인해서 생산 활동에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에 생산이 30% 정도 감소할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되면 중국의 GDP는 1분기에 3%포인트 더 떨어지게 됩니다. 또 무역도 아무래도 충격을 받기 때문에 0.5% 정도 GDP 성장을 떨어뜨린다는 점에서는 최악의 국면에는 1, 2월달 경제 성적표 하나만 보면은 제로 성장에 가깝고요. 또한 1분기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4% 안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입니다. 코로나19 그렇다면 조기 종식 가능성, 날씨가 더워지면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확률은 25%라고 하는데요. 네. 아무래도 격리 조치라든지 도시 봉쇄로 인해서 4, 5월 달까지 사태가 종료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합니다. 1분기 GDP 성장률은 이렇게 되면 4%까지 떨어지겠지만 2분기부터는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서 6.2, 6.4까지 V자형 반등이 예상이 되고요. 주시장도 바로 V자형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계 경제도 이런 낙관론 속에서는 마이너스 0.01% 경미한 충격을 받게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제 유가가 한 10달러 정도가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상 수지는 한 80억 달러 정도가 개선이 되고요. 또 소비자 물가 지수는 1.7%포인트 떨어지기 때문에 소비 활성화로 GDP 성장률은 플러스 1.34% 정도 상승하는 압력을 받는다는 점에서 이번에 조기 시나리오가 구체화된다면 우리 경제나 주시장에도 큰 호재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고요. 종목 이야기 바로 출발합니다. 네, 이제 종목 이야기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투자연구소 주마태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은 보합권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종목들이 이런 시장이 괜찮을지 하나하나 들어보도록 하죠. 네, 오늘도 세 종목을 가져왔는데요. 네, 한솔테크닉스라는 종목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솔테크닉스는 한솔그룹 계열로 파워 모듈 부품, 그리고 인got 웨이퍼, 태양광 모듈, 그리고 휴대폰 관련 부품을 제조하고 있는데요. 5년 전인 2015년도부터 휴대폰용 무선 충전 모듈 사업을 진출했는데 이 부분의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듬해 2016년도부터는 삼성페이 RX 모듈이 중저가 휴대폰에 적용 확대되면서 지속적으로 좀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워 모듈 부분에서의 매출의 성장과 수익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상반기에는 무선 충전 모듈이 확대가 채용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TV용 파워 모듈의 제품 개선 및 또 생활 가전 부분의 매출 확대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또 베트남 법인에서의 최대 실적 달성도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요. 베트남 법인에서 생산 능력이 월 400만 대로 4년 만에 2배로 급증한 상황입니다. 올해는 TV 및 가전용 파워 모듈 성장의 지속과 그리고 무선 충전 모듈 이 RX 부분에서 실적 개선에 힘입어 1조 원 이상의 매출 규모가 다시 나올 것으로 보게 되고요. 또 수익성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을 위탁 생산하는 업체로 향후 외주 생산은 이를 바탕으로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등 다양한 가전으로 확대가 될 것입니다. 특히나 이제 도쿄올림픽, 또 유로 2020 등 대형 스포츠 이벤트가 열리는 올해 또 프리미엄 TV 판매량 확대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 회사의 TV용 파워 모듈 부분의 고성장이 기대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10,000원 이상, 1,500원까지 올랐다가 이제 8,000원대에서 지금 횡보 조정을 겪었는데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61선의 견조한 지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또 21선을 이제 돌파하려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 2주 동안에 61선 아래 깊게 빠지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내면서 추가 상승을 좀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목표가는 9,600원을 설정하더라고요. 손절가는 8,1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말씀드리는데요. 두 번째 종목은 위지윅 스튜디오라는 종목입니다. 위지윅 스튜디오는 컴퓨터 그래픽, 또 VFX, 비주얼 이펙트 기술 기반의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영화, 드라마 등에 대한 영상 기술 제작 서비스뿐만 아니라 뉴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영상 기획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신사의 경우는 5G 가입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VR, AR 등 모든 종류의 가상화 개념을 아우르는 익스텐디드 리얼리티, 확장 현실 콘텐츠 제작에 투자를 확대하게 될 것이고 또 CG, VFX 기술을 접목시킨 콘텐츠 퀄리티 향상에 대한 니즈가 있기 때문에 통신업체와의 다양한 사업 체험 및 이에 따른 매출 기여가 기대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월트 디즈니로부터 국내 최초로 VFX 정체 공정 오디트를 통과해서 기술력을 인정받았는데요. 이는 글로벌 OTT 시장의 성장과 맞물려서 비주얼 에펙스, 시각적인 특수 효과 제작에 구조적인 수요가 확대될 기회로 작용해 될 전망입니다. 주로 특수 효과를 담당해 왔는데요. 영화의 신비한 동물 사전 2, 또 앤트맨과 와즈피 등에 참여를 했었고요. 또 인터넷망을 통한 영상 콘텐츠 제공의 그 OTT 플랫폼으로 변화가 전망됩니다. OTT 서비스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드라마 편성이 늘며 또 SF와 판타지 등을 소재로 한 드라마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청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지는 만큼 영상 구현을 위한 CG와 VFX 작업의 구조적 증가가 예상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기생충의 후광으로 NEW라든지 또 덱스터, 또 오늘은 초록뱀 이렇게 돌아가면서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위지윅 스튜디오는 아직 그에 대한 효과를 보지 않고 있습니다. CG라든지 VFX, 한국 기술력, 영화 관련 기술력이 지금 조명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위지윅 스튜디오 조만간에 그런 효과를 톡톡히 누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5,020원대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일봉 상의 차트를 보게 되면 5일선을 깼고 또 21선도 깼고 했기 때문에 또 더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기술적으로 분석할 때 일봉, 주봉, 월봉뿐만 아니라 분봉도 사실 살펴봐야 됩니다. 분봉에 특히 주목해야 될 것은 60분봉, 그리고 120분봉을 함께 봐야 되는데 120분봉을 보게 되면 최근에 2월 13일 날 5,560원짜리 거기를 터치하고 밀렸는데 그 자리가 120분봉의 120선이었습니다. 소위 120분봉의 120선은 생명선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 자리를 깨면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에 손절로 임해될 거고 또 그 자리를 돌파를 하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되는 그러한 저항과 지지 라인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그 자리를 터치를 하고 지금 밀려 있습니다만 120분봉 상에서 보시게 되면 또 60선에서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120분봉에서의 120선과 60선 사이에 있다는 거죠. 그렇다 본다 그러면 지금 현재 5,025, 5,000원을 깨지 않는 상황에 지금 지지 라인에서의 지금 매수는 적절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5,000원 초반에서의 매수는 유효하다. 그리고 목표가는 5,650원, 손절가는 4,600원으로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 램 테크놀로지가 되겠습니다. 램 테크놀로지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화학 소재 전문 기업인데요. OLED 마스크 세정액 및 식가격, 박리액 등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로 2001년도 설립이 되었습니다. 동사가 생산하는 화학소재는 디스플레이용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며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경쟁사들과 달리 국산화 기술을 도입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동사의 매출액의 80% 이상은 삼성 디스플레이와 SK 하이닉스를 통해서 발생이 되고 있고요. 디바이스 미세화나 고식저가의 필수적인 소재인 저렴막 식가격 부문에서의 매출도 증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시장이 해외 업체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데 반해서 자체 기술을 가지고 있고 성장세가 높게 점쳐지는 시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일본은 이제 한국 수출 관리 규정을 개정해서 반도체 등의 제조 과정에 필요한 플로린 폴리이미드, 또 리지스트, 또 고순도 불화수소 등 세 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에 나선 이 세 종의 제품은
반도체 및 OLED 생산에 필요한 핵심 중간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고순도 불합수소가스, 소위 에칭가스는 반도체 웨이퍼 세척에 쓰이는데 동사가 국산화에 성공한 항목을 할 수 있겠습니다. 램프 테크놀로지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일봉상에서 보시게 되면 11,000원 이상까지 올랐다가 지속적으로 조정 및 하락을 꺾어서 지루한 형태의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바닥에서부터 반등을 꾀하면서 이제 일봉상에서 지금 상승을 노리는 그런 상황인데요. 현재가 7,400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만 8,000원까지의 단기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8,000원이고 손절가는 6,400원을 제시해드리고 했는데요. 지금 전적적, 그러니까 최근의 저가가 6,4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6,400원을 다시 터치하면 또 불안해지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전저점인 가격인 6,400원을 선저가를 정하고 목표가는 8,0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램 테크놀로지까지 세 종목 듣고 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위즈윅 스튜디오 단기 접근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큰 움직임은 없었던 것 같은데 어때요? 네,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즈윅 스튜디오가 지난 목요일 날 추천드린 날이었어요. 추천드린 날 5,560원, 7%까지 오르다가 저항에 부딪히고 빠졌는데 그 저항이라고 하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일봉상에서 보게 되는 1년 이동평균선, 그러니까 241선, 5,540원에 위치한 그 자리에서 터치하고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저항이었어요. 아까 제가 분봉상에서 120분봉에 120선을 말씀드렸는데 그 자리가 또 저항 역할을 해서 일봉상에서의 1년 이동평균선 241선과 또 120분봉의 120선 두 가지 저항을 부딪히고 밀렸던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 또 5,000원대 초반에서의 정비를 하고 다시 상승하려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즈윅 스튜디오는 지금 5,000원대 초반이 적절한 더 매수의 가격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영화 기생충의 효과로 인해서 이런 영화 산업에서의 관련된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말씀 다시금 강조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NEW라든지 덱스터, 초록뱀, 키이스트 이런 종목들이 계속 상승을 해왔는데 위즈윅 스튜디오는 또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전동을 못 봤습니다만 이 종목으로도 매기가 좀 돌아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원대 초반은 또 강력한 매수의 자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위즈윅 스튜디오 리뷰해 주셨고요. 오늘은 어떤 종목이 좀 괜찮아 보이십니까? 단기적으로 접근 가능한 종목은 이제 램 테크놀로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4개월 반 정도 지루한 행보, 조정을 겪으면서 바닥에서부터의 그런 또 준비를 오랜 동안 했던 그런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바닥 6,400원에서부터 45도 각도로 상승했다가 3일 정도 이제 주춤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정비해서 또 다음 주에 이제 8,000원 부분까지 도달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단기 접근 추천 종목으로는 램 테크놀로지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램 테크놀로지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마태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내일의 종목 330 바로 이어갑니다. 내일의 종목 330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이지환 멘토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함께 나눠볼 이야기 주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5G 본격 상승 모멘텀이 부각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좀 눌림목 이후에 5G가 지금 점차 상승 국면인 것 같은데 하나하나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5G는 지금 IT 섹터의 주도 섹터 중에 하나고 최근에 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종목별로 등락이 굉장히 좀 엇갈리고 있는데 왜 전체 섹터 내에서 종목별의 등락이 엇갈리는가, 수급이 달라지는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작년에는 5G가 우리나라만 단독으로 설립이 되면서 이후에 중국이 좀 설립 붐이 들어왔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모멘텀 하나로 버텨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의 3, 4위 통신업체가 합병을 하면서 그 합병문의 전체 조건을 보면 5G만 건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5G와 관련된 종목들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모멘텀을 보시면 모멘텀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3월부터 일본이 도쿄올림픽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중국이 원래 신종 코로나가 발생되기 이전에 3월부터 좀 적극적으로 설비를 확장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좀 딜레이 됐지만 일부만 모멘텀이 살아있다. 여기에 2분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인도와 호주 등 이제 3세계 국가에서의 미국을 비롯해서 모멘텀이 이제 다시 또 설비 확장 붐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신종 코로나 관련된 부분에서 중국에서 딜레이된 부분은 있지만 1, 2분기에 지금 설비 확장과 관련돼서 대기되어 있는 수요 물량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 레벨업으로 다시 조정 이후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공급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주가가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지금 현재 5G만 건설을 할 수 있는 회사들 크게 보면 글로벌하게 삼성전자와 노키아, 에릭슨, 여기 이제 하웨이까지 4개 회사를 좀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이 하웨이가 중간에 미중 협상에서 탈락이 좀 되면서 사실 올 초의 그림은 삼성전자와 노키아, 에릭슨 이 3개 업체를 놓고 거기에 이제 부품 장비를 공급하는 업체들 위주로 실적을 산정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이 하웨이가 다시 미중 협상 1차 협상이 타결이 되고 지적 재산권에 대한 부분이 일부 타결이 되면서 하웨이가 다시 5G 건설에 나설 공사가 굉장히 커졌는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셈법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웨이는 전체 5G만 건설해서 비용이 다른 업체들에 비해 한 45%에서 50%, 한 절반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외국계나 우리나라 기관 증권회사들이 기존의 5G와 관련된 부품 장비 종목들의 실적 상계인 게 하웨이 때문에 지금 현재 보면은 일부 다 틀어졌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외국이나 기관들도 이 전체 실적 계산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 부분 때문에 종목별로 지금 어디에 공급하느냐에 따라서 삼성전자에 공급하는지, 에릭슨에 공급하는지, 노키아에 공급하는지에 따라서 주가 등락 비율이 지금 현재 크게 갈리고 있고, 전체적으로 좀 섹터는 레벨업이 되지만 종목별에 대한 대응은 증권사별로, 외국계 증권사별로 지금 천차만별을 보이면서 수급이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됐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외국인과 기관이 종목 내에서 어느 종목에 지금 집중하는지를 꼭 반드시 확인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셔야 되고, 만약에 이제 지금 현재 하웨이가 다시 참여하면서 특히 이제 에릭슨이나 노키아 쪽으로 공급하는 회사들이 공급망이 좀 줄어들 수 있고 하웨이 쪽에 타격을 입을 수도 있고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들 좀 보신다면 삼성전자 1차적으로 공급하는 업체들은 어느 정도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지만 하웨이에 공급하는 업체들, RHFIC 같은 경우에 좀 공급이 확대될 수 있다는 부분, 반면에 엑스나 노키아에 공급하는 종목들은 공급이 좀 줄어들 수 있다는 부분, 그렇게 보신다면 지금 외국인들은 일단 안정적으로 삼성전자에 공급하는 쪽으로 수급이 조금 몰리고 있다, 이 부분 좀 확인하시고 어느 종목들이 어디에 전방업체 납품이 되는지 꼭 확인 후에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관련 섹터 안에서 저희가 좀 지켜볼 만한 부분이 있습니까?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삼성전자에 공급하는 업체들이 현재로서는 안정적으로 좀 볼 수 있다. 그렇게 보신다면 KMW, 여기 서진 시스템, 특히 이제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가 삼성전자 공급 물량이 많다는 점,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 확인하시고요. 여기 이제 에이스테크와 RFHIC, 크게 보시면은 KMW, 오이솔루션, 서진 시스템, 이런 종목으로 지금 추격해서 보는 게 일단 안정성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 섹터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지환 멘토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바로 이어집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